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 오늘 할 내용입니다.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약자로 SP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SPL이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 좀 살펴보고, 오늘의 포인트는 기본적인 사용법하고, 환경 변수에서 값을 읽어올 때 SPEL 사용법, 그 다음에 빈 주입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 EL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별 주요 레퍼런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가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작성했던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의 소스 코드입니다. 데모 SPEL이라고 리파지토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테스트 코드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성을 해냈으니까요. 자, 우선 SPL이 스프링에서 사용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빈 정의를 할 때 동적으로 우리가 값을 세팅을 해 놓은 거를 이렇게 동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 있죠. 예, 그런 케이스들에 SPL이 사용이 되고요. 예제 코드를 잠깐 좀 살펴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요 시스템 프로퍼티라든지 인바이러먼트라든지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이제 샵을 붙이고 이렇게 중괄호를 넣은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표현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표현식은 그냥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문자열이 이제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와 같이 2 더하기 3는 여기 실질적으로는 계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과가 5로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또 사용이 되고, 어쨌든 스프링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겠죠. 예, 환경 변수를 동적으로 가져오는 거, 예,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조건부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망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예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mybin.sum 메서드 요거 있죠. 우리가 이제 빈을 스프링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 놓는데, 이 빈을 가져와서 이 빈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스프링에서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죠. 다음으로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도 권한 검사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메서드별로 인증 제약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프리 오서라이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메서드에 보면은 여기 안에 사용이 되는 것도 SPL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해주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펑션 메서드를 직접적으로 SPL에서 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이제 기본 사용법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샵 유저 네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 샵은 중괄호가 없죠. 예, 중괄호가 없고 그냥 바로 유저에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수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PL에서는 변수를 따로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센티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죠? 샵도 안 붙여 있죠. 예, 변수로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샵도 안 붙여 있죠. 이런 케이스에는 얘가 스프링에 떠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큐리티를 공부를 할 때 오센티케이션 요 객체가 등록이 되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빈에 오센티케이션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샵 붙이지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도 우리 이 쿼리 있죠. 네, 쿼리를 사용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 것이 SPEL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쿼리에 그냥 select from 뭐 이런 SQL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네. 여기 보시면 샵에 중괄호 붙여 있죠. 네, 샵에 중괄호. 그리고 이 중괄호 안쪽에 표현식. 이게 이제 SPEL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샵 네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name이라는 것이 변수로 선언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PEL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 뭐 실질적으로는 SPA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UT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가 JPA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을 할 때 그때 사용이 되는 익스프레션들이 뭘 의미하는가 그것을 알고자 이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산환 연산자 사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or 있죠, or. 예, 또는 이런 조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and.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SQL 문법이겠죠. and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파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네임이 뭘까요? 네. 저는 SPA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 기본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소스에는 이벨루에이션 테스트.java에다가 제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는 뭔가 뭐 샵도 보이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자바 코드가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썼었죠. 뭐 이렇게 쓰고 뭐 문자열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골뱅이 쿼리 이렇게 뭐 요런 거를 SPEL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자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익스프레션 표현식입니다. 표현식.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노테이션 뒤쪽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표현식을 우리가 리플렉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꺼내 오겠죠. 꺼내 오면은 그게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표현식을 쓰기 위해서 자바 코딩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파서를 생성을 하고요. 이 파서는 익스프레션 파서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스펠 익스프레션 파서가 있고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익스프레션 구현체를 가지고 파서를 생성을 합니다. 그 파서를 생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식을 객체화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던 표현식이 이제 여기로 들어온 거죠. 여기 예제에서는 지금 헬로 월드가 들어온 거고, 이 헬로 월드 표현식을 가지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는 get value. 여기 지금은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지만 이제 get value에도 파라미터 종류에 따라서 오버로드가 많이 된 그런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예제니까 get value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나오고요. 얘의 결과값은 리턴 타입가 지금 오브젝트거든요. 오브젝트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변환을 시켜주는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테스트 코드는 이제 이렇게 헬로 월드 그대로 나온다. 이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제 방법에 대한 예제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선 이제 인벤터라는 레코드 객체가 하나 있고요. 얘는 이름하고 city를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벤터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인벤터에서 이게 네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벤터 안에 있는 네임의 속성에 대한 값을 꺼내오고 싶은 거예요. 요 예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기본 사용법에서 봤듯이 파서를 먼저 만들고요. 그 파서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션 객체를 따로 만들어내죠. 파스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거기서 요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네임. 그러니까 인벤터에 있는 네임. 요 네임을 꺼내오겠다라는 표현식이죠. 표현식. 그래서 인벤터에서 요 표현식 네임 요 네임으로 꺼내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요 get value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결과값이 얘는 지금 필드의 타입이 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입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네임에 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요 값이 꺼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사용법이고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표현식을 이제 꺼내 와서 파서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공식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아서 파서 객체 만들고 표현식 문자열로 표현식 객체 만들고 그 표현식 객체에서 get value를 하게 되면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흐름은 파서 만들고 expression 예, 요거 이제 문자열이죠. 요 문자를 이용을 해서 파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get value 해서 값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중간에 변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primes라는 게 있죠. primes 앞에 이렇게 샵이 붙어 있습니다. 중괄호 없이. 요거는 expression language 안쪽에서 변수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변수는 어디에 저장을 하냐? evaluation context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컨텍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simple evaluation context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요 부분인데요. read write data binding 뭐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그 상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식 문서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에서도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데이터 소스의 URL은 뭐다. 데이터 소스의 유저네임은 뭐다. 뭐 이런 거. 자바를 포함해서 스프링부트에서 이런 환경 변수를 읽어오는 종류가 스프링에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프링에서 만들어진 빈을 SPEL을 이용해서 주입하는 방법까지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PEL 얘기를 하기 전에 환경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겁니다. environment. environment에는 스프링에서 다뤄야 될 모든 환경 변수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나 다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시스템 환경 변수라든지 JVM 환경 변수까지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뭔가 환경 변수를 가져오고자 할 때는 얘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environment만 오토와이어드 하시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변수로는 JVM의 환경 변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system.getProperty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JVM의 시스템 속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자바 마이너스 짜르 하고 짜르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D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적혀있는 그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요겁니다. JVM에서 받는 환경 변수는 마이너스 D, 대문자 D입니다. 대문자 D로 받는 변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get property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또한 아까 전에 보셨던 environment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체제 시스템입니다. 운영체제 시스템의 환경 변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리눅스를 쓰는데 리눅스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해놓는 게 패스죠. 예. 이런 시스템 운영체제의 환경 변수를 가져올 때는 get env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system.get env. 자, 우리가 스프링을 쓰지 않는다면 system.get env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예, environment에 여기 스프링이 구동이 될 때 다 담기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따로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 변수에 대해서 좀 3가지 살펴봤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SPL에 미리 정의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environment, system properties, system environment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environment 안에 다 담기기 때문에 얘만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요거죠. 밸류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밸류 어노테이션에서 이렇게 시스템 프로퍼티즈하고 이 시스템 프로퍼티즈 안쪽에 있는 자바 버전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밸류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게 되면은 이 필드에 자동적으로 바인딩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이용해서 빈 주입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테스트 컨피그레이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 붙이는 거 같이 테스트 코드에서만 사용이 되는 컨피그레이션을 정의를 할 때 만든 어노테이션입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 내에서 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이제 REST 클라이언트라는 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빈을 하나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빈을 이제 오토와이어드를 이용을 해서 다른 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까 전에 REST 클라이언트라고 등록한 빈을 이렇게 SPEL 표현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주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value라고 적었지만은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오토와이어드랑 똑같은 거죠. 예. REST 클라이언트라는 빈을 여기다가 주입을 한 거죠. 여기다 주입을 했으니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제 컨피그레이션에서 그 메서드 단위로 이렇게 빈을 등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골뱅이 서비스 컴포넌트죠. 말 그대로 골뱅이 컴포넌트 이렇게 컴포넌트로 등록이 된 빈을 주입을 받아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메서드를 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제는 뒤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빈도 주입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할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기본 사용법이랑 환경 변수 이제 빈 주입하는 거. 요 개념만 조금 알고 계시면은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는 않고요. 예, 기능별 주요 레퍼런스까지는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JPA나 스프링 시큐리티의 그 프리오소라이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SPA를 이해를 하려면 아까 앞서 살펴봤던 기본 사용법이랑 환경 변수 빈주입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연습을 하신 후에 기능별 주요 레퍼런스에 나오는 예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추리고 추려서 지금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10개 정도만 조금 잘 연습을 한번 뭐 암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코딩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코딩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제 소스는 language references test.java라는 파일에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쭉 정말로 꼭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난 귀찮아 하시는 분은 그렇더라도 요 앞에 한 3, 4개 정도는 보시고 영상을 떠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루트입니다. 루트. 이게 스프링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 루트라는 거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루트가 뭐냐? 여기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객체의 속성에 접근을 하려면 얘는 지금 네임이죠? 그러면 그냥 네임만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샵 루트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샵 루트가 붙으면 이 루트는 뭐냐? 얘는 그 오브젝트의 요 인벤토리. 그러니까 인스턴스죠? 예. 요게 이제 통이 루트가 되는 거고 그 통 안에 네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루트에 얘는 이제 city니까 city를 가져오고 싶으면은 샵 루트 여기에 city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요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하냐면은 얘는 지금 오브젝트잖아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맵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게 이제 일반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런 맵 타입이라면은 요 키가 있죠. 이렇게 키가 있고 오브젝트가 있죠. 요 키는 이제 보통 스트링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오브젝트는 이제 밸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인벤토리가 맵이 아니잖아요. 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오브젝트니까 그거를 이렇게 루트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뭐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본 흐름이 이제 파서 만들고 그렇죠? 예. 파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파서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션, 표현식을 파싱을 하고, 요거는 그냥 문자열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 익스프레션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그 사이에 이밸루에이션 컨텍스트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사용법은 get value 할 때 이렇게 컨텍스트 지정해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변수죠. 여기 컨텍스트에 프라임즈를 세팅을 해가지고 프라임즈라는 변수로 세팅을 한 건데 여기 문법 중에 좀 특이한 문법이 있죠. 요거 있죠. 요 부분 요거 자바스크립트 쓰셨던 분들은 아시죠? 옵셔널 요게 뭐냐면 물음표를 주게 되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이 변수에 대한 널 체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널이 아니면은 여기 뒷부분이 수행이 되고 널이면 이 뒷부분이 수행이 안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자바스크립트 하셨던 분들은 아주 쉬운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할 때는 이제 샵하고 중괄호 없이 변수명 앞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에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는 물음표죠. 물음표고 그 뒤에 이렇게 붙여주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이제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샵 루트는 인스턴스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변인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링에서 포맷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링에서 포맷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뭐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스트링에 포매티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는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숫자형이고 숫자형은 %d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들어갈 거죠. 이거는 그 스트링에 대한 API에 대한 사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뭐 이게 가변인자도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것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라인 리스트를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안쪽에 선언을 한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대괄호를 사용하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배열을 정의를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맵. 아까 전에 오브젝트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맵 사용할 때랑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이손 형태랑 거의 비슷하죠. 완벽한 제이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이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맵으로 인식을 한다. 자, 그래서 이 통에서 컨트리가 요거 있죠. 키가 되는 거죠. 이 키로 요 값을 꺼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L에서는 이제 맵 표현식을 이렇게 적어주고 키 밸류. 밸류는 오브젝트고 키는 그냥 스트링이죠. 문자열이죠. 여기 이렇게 문자열이죠. 따옴표가 없는 문자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빈 주입에 대해서 보셨죠? 빈 주입에 대해서 봤고 그 빈이 이제 주입이 되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라든지 그 빈이 메소드 뭔가 함수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빈에 대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예제를 봅시다. society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 여기에는 is member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식이 society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중요하죠. get value에 society 그 다음에 return 타입 이 return 타입은 요 표현식의 return 타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 표현식에는 is member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멤버를 호출할 수 있다.
자, 여기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쭉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등호를 쓸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LT, GT, LE 이런 식으로 예,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우리가 그 JPA에서 이제 쿼리 예, 이런 거 이용을 할 때 LT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랑 동일한 거다. 인스턴스 오브 인스턴스가 예, 타입이 이건지 예, 이거 쓸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식도 쓸 수 있다. 예, 매치지를 쓰면 정규식도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쭉 알아봤고요. 요 영상에 대한 내용만 그냥 쭉 보셔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한 테스트 코드 한 10개 정도 타이핑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고요. 뭐 이렇게 샵 루트 그 다음에 뭐 샵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뭐 네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붙어 있으면은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표현식 내부에서 변수를 선언을 한 거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사용법은 샵의 중괄호 안쪽에 표현식 우리가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좀 많이 가리네.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했고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앞서 와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 주입도 할 수 있다. 이걸로 빈 주입도 할 수 있다. 샵 중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놓은 빈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게 되면은 오토가이어드 한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상세 내용으로 이렇게 기능 주요 레퍼런스를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깊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타이핑 한 번만 해보세요. 한 10번 정도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겁니다. 자, GitHub QR코드 여기 찍어서 한번 소스 코드 보시고요. 다음에 만나요.